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씨입니다. 나이를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또 내지는 여러 가지 경험과 생각과 벌어지는 사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가면 갈수록 세상은 어떤 큰 사기판 아니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착취를 하는 계급 사회가 아닌가 하는 좀 우울한 생각이 좀 듭니다. 차라리 모르면 날 텐데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모를 수도 없는 일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무슨 이렇게 좀도둑이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없는데 이 사기가 많단 말이죠. 모든 단어에 사기가 다 들어가요. 부동산 사기, 주식 사기, 다단계, 종교 사기, 취업, 개, 도박 사기, 해결사, 온라인 판매, 결혼 사기, 후원금, 수도 없죠. 이 어떤 이득을 준다고 사람의 그 욕망을 건드려서, 근데 요새 지금 이 주식시장을 보면 이 병이 돌아서 그런지 아주 사기판이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다못해 이 병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건데요. 백신이 어떤 걸 썼더니 좋더라, 치료제는 어떤 게 좋더라, 계속 자기네 회사 주가 띄우려고 하는 면도 있겠고, 또는 정치인들은 어떤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할 수도 있거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말들이 수도 없이 나올 텐데, 또 거기에 반해서 변종이 나왔다, 제2의 팬데믹이 아니라 지금 1차가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항체가 형성되더라도 한 3달밖에 안 간다, 또 항체 형성률도 낮다, 이거 걸렸다 난 사람도 항체가 3달밖에 안 간다, 지쳐갑니다. 그저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한여름 가만히 있어도 이 뙤약볕에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고,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르겠으나, 거기에 또 이제 증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오늘 저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투자 이걸로 들으시는 분들은 마지막까지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 모양은 그 옛날 우리 IMF 맞았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정권 차원에서 DJ 때 그 벤처 붐이 일었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 광풍이 불었죠. 닷컴 버블이 불었는데 또 미국도 맞물렸었죠. 그래서 코스닥이 그때 2,900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가 최저치가, 우리 코스닥은 연으로 보면 오른 게 없어요. 거의 500에서 한 700을 왔다, 700 몇 대를 왔다 갔다 하고 지금은 700포인트 된 겁니다. 물론 미국 나스닥은 이걸 다 뚫고 지금 신고가가 나와 있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 시장을 한번 먼저 봐볼까요? 그때 얼마 전에 말씀드린 허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파산보호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15달러 하던 주가가 50센트, 장중에 41센트까지 빠졌다가 며칠 만에 6달러까지 가고 그랬죠. 그러니까 열몇 배가 올랐다가 다시 또 1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사 제목이 계속 바뀌어요. 그 미국 제2의 렌터카 업체라는데,
파산보호 신청을 해놓고 또 증시가 아주 미친 듯이 돌아가니까 우리 표현을 하자면 증자를 한다고 신청을 합니다. 5억 달러를. 그러니까 뭐 투자금 잃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증자를 이거를 뭐 미국 그 SEC에서 증자 계획을 뭐 제동한다는 기사도 나오고, 하여튼 요지경인 거죠. 파산하면서 증자를 해. 그리고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로빈후드 그 앱을 통해서 거래하던 대학교 2학년 학생이랬는데, 소득이 당연히 없죠. 대학생이니까. 8억 원을 손해봤다고 그럽니다. 옵션 거래로.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참, 아무 수입,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예요. 아무리 우리나라하고 제도나 뭐가 다르다 손 치더라도, 기사를 좀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100만 달러까지 투자를 했다는데, 뭐 100만 달러? 아니, 이 정도 손해가 날라고 그러면요, 일단 기본 증거금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주문이 들어가죠. 아니, 옵션 할애비라도 뭐가 있어야지 주문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10억 원 뭐 사고 그래요? 뭐 어음 끊어줬나?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러면 손실이 나면 마진 콜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반대 매매라고 칩시다. 그 돈이 손실이 나면 이 사람이 증거금을 갖다 놓은 돈에 대해서 결제를 해야 되는데 부족할 것 같으면 바로 반대 매매가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반대 매매가 나갔는데 자기가 선택한 포지션 방향성하고 전혀 안 맞으니까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 금액이 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스템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장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반대매매 마진콜에 대해서. 그러니까 20살짜리가 대학교 2학년이, 그러니까 지금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그럼 그게 미국만 그러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단 말이죠. 얼마 전에 라임 뭐 자산운용사 터졌지 않습니까? 또 터졌습니다. 옵티머스라고.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자산운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융 시스템의 신뢰가 완전히 이거는 망가진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여기에 투자한 고객과 판매사는 제가 보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이 자산운용사가 완전히 사기를 친 겁니다. 왜? 거의 국공채만 투자하게 돼 있는, 그걸 조성한 거거든요. 투자자들한테. 근데 국공채에 투자하게 돼 있는 걸 갖다 지들이 대부업 사채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걸레 쓰레기를 넣은 거죠. 그럼 다 지들끼리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대부업체가 샀을 때 대부업체들은 그 돈 받아서 뭐 했을까요? 또 코스닥 뭐 어쩌고저쩌고 작전하고 무자본 인수하고 뭐 어쩌면서 뭐 잔고장 끊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범죄의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지금 바로 터진 건 몇백억인데 이거 5천억 정도 이상 운영하는 건데,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자꾸 세상이 이게 자본주의의 말로 이거 인간을 피폐하게 하는 끝물을 보는 것 같은데, 지금 그냥 다 어떤, 왜냐하면 자산운용사 이 정도 되면서 거기 일을 할 정도면 그래도 배울 거 배우고 이쪽 시스템을 아는 사람들인데, 막말로 사기 쳐가지고 뭐 빼돌려가지고 막 몸으로 떼고 나오지 이 시간입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우선주 말씀드렸지만, 보통 우선주하고 보통주하고 차이는,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죠. 대신에 배당을 주면 배당금의 10%를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금을 1,000원 준다 그러면
1,000원 주는 회사도 없죠. 하여튼 1,000원 준다고 그러면 100원을 더 주는 거예요. 근데 주식의 제일 중요한 그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보통주의 60-70%, 보통 한 70%를 차지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우선주가 조금 더 비싸요.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러면 그냥 삼성중공업을 우선주를 보죠. 이게 보통주가 6,400원인데 이게 지금 이게 뭐 100배가 더 많다. 100배 정도 얼마 전에 더 비쌌단 말이죠. 이거는 상식이나 뭘 동원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예, 이유는 단지 하나죠. 중공업 우선주는 자본금이 5억이고 상장 주식수가 11만 5천 주밖에 안 되니까 주식이 이 가격이 아니었을 때 몇십억 있으면 이걸 다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그 작전 세력 그 주식 다단계한 애들 같은데 걔들이 이거를 마음껏 지들끼리 사고 팔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거래량이 이 1,000주도 안 되는 날도 많고 대봤자 1,000주고 이거 왜 이래? 그런 주식이었는데 이게 쫑났네. 그럼 일양약품이 오히려 낫겠네요. 그래서 같은 날짜로 봤을 때 보통주가 32,000원 했을 때 18,000원이었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이게 보통주와 우선주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게 144,500원이 됐고 매매거래 정지됐지만 또 우선주는 보통주는 그때 호재 어쩌고저쩌고 해서 배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역전이 돼도 어마어마하게 역전이 된 거죠. 보통주는 배가 올랐고 우선주는 뭡니까? 한 8배, 9배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끝물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과거 아까 저 코스닥 그 닷컴 버블 불었을 때 그때보단 사실이 그때가 더했어요. 더하기는. 근데 그때는 이게 우선주가 아니라 보통주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했던 거고 이거는 이제 자기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주가 주마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저는 증시 거의 끝물 왔다고 보거든요. 올해 3월 중순에 폭락했을 때 그때가 신용이 10조에서 6조대로 줄었거든요. 그때 예탁금은 한 40조 언저리 있었습니다. 지금 12조까지 배로 늘어났어요. 신용이. 그러다 이제 조금 줄고 있는 상황이고 예탁금은 한 6조 정도가 좀 늘은 상태죠. 이 상황에서. 근데 각 종목들이 지금 신용이 버거워요. 개별 종목들이 전부 다 신용이 꽉 차가지고 지금 버거운 모습들이 지금 나옵니다. 지금 매매에서 요 근래에 저번 주에 매매에서 수익들 안 났을 거예요. 거의 다 손실 나기가 쉬웠습니다. 오르는 거 따라잡으면 깨져요. 제가 올해 들어서 한 반년이 지났으니까요. 한번 지나간 것들을 주로 좀 많이 오래 매매했던 거를 좀 둘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좀 후회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제 방송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 바른손 ENA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사라는 말씀 절대 아니에요. 작년 말서부터 제가 이거를 사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아카데미 때 뭔가 좀 대박을 터뜨릴 거다. 영화가 기생충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원래 이게 잡주다 보니 싼 주식이고 재무구조가 형편없다 보니까 이걸 만지는 놈들이 굉장히 좀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고생도 많이 했죠. 그래서 2월 10일 날 발표 날이 됐는데 이게 그때 그 중계권 이것 때문에 생중계가 안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감독상 아니면 작품상을 탈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감독상 받는데 이날도 보십시오. 2월 10일 날이 이제 발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2.5% 올랐다가 감독상 수상하니까 마이너스 8%까지 가는 거예요. 감독상을 탔는데 그러니까 조금 올랐다 그거죠. 그랬다가 보합원절이 가고 플러스 조금 나와서 그때 정리를 했어요.
이날. 그랬더니 자풍상까지 수상을 해버린 거죠. 근데 그날 상한가 못 쳤어요. 그랬다가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 3번을 쳐버린 겁니다. 여기까지는 4번 쳤다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날만 참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이너스 나올 때 팔면 되니까, 이때 팔면 되니까. 그러면 거의 한 3답을 4답을 볼 수 있었는데, 하여튼 뭐가 다 지나간 얘기고요. 또 아쉬운 거는 이 스페코, 원래 이거 샀을 때 그거를 예상하고 샀던 겁니다. 남북 관계가 아니 북미 그게 잘 안 돼서 한번 이쪽으로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해지상으로 생각하고 샀죠. 근데 이거를 한 요 정도에 사가지고 하여튼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최저바닥에는 안 팔았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또 몇 답으로 오른 거죠 지금. 그리고 나서 매매했던 것들은 뭐 KM은 수익이 아니 뭐 주가 많이 올랐죠. 한국 알콜도 마찬가지고 동구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처리했다는 테라젠 이텍스, 엔지캠은 제가 팔고 나서도 더 올랐죠. 테라젠은 별로 안 올랐어도 엔지캠은 10만 원을 넘겼으니까 많이 올랐죠. 근데 저한테 걸림돌이 된 게 뭐냐면 이 토비스하고 다우 인버스 2배짜리거든요. 여러분도 제가 이 2배짜리는 늘 조심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 보여드리면 되고 차트를. 그러니까 저는 빠질 때 여기서 수익이 꽤 났었어요. 그랬다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38점, 이거는 이제 다우지수하고 반대니까 다우지수가 바닥을 찍고 38.2% 올랐을 때 좀 샀고, 또 61.8% 반등이 나왔을 때 낙폭에 대해서 샀죠. 그런데 이게 2배짜리다 보니까 거의 이게 최저치로 떨어진 겁니다. 그죠? 저번에 보다도 더 빠진 거죠. 그러니까 신저가가 나온 거죠. 신저가가. 그러면 똑같이 신한에서 발행한 그 레버리지 2배짜리는, 다우 레버리지 2배짜리는 여기 신고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인버스대로 하자면 안 그렇습니다. 여기 고가가 28,000원이면 이건 지금 3만원 가 있어야 되잖아요. 3만원 이상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깨졌다 만회하려면은, 그러니까 2배짜리가 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스텝이 꼬인 거죠. 어떻게 꼬였냐. 나는 미국 시장이 빠지고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이 오를 거로 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지는 횡보를 할 것이다. 근데 그러면 해지에 거는 차원에서 미국 시장이 오르면 우리 시장도 오를 것이다. 그럼 다우가 오르면은 하다못해 항공주도 오르고, 뭐 낙폭과대로 해서 뭐 다 은행주도 금융주도 다 오르는데 왜 이 우리나라에 있는 카지노주는 죽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회사가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1분기 실적도 뭐 그다지 나쁘지도 않고 실적으로 봐도 2주가 이상은 분명히 가 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저는 양박으로 다 손해가 나는 거예요. 미국이 오르니까 손해보고, 미국이 오르면은 내가 보유한 주식도 올라주면은 상세가 되는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래도 외국인이 또 팝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매도 사인이 떨어져요. 21선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그 우선주나 저쪽 뭐 로빈후드 돌아가는 거, 그리고 지금 파월이 말하는 그것들을 보면 여기서 멈춰주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더 이상 주가가 폭락하지 말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반등해서 멈춰주기를 바라는 거지. 지금 경기가 아무것도 좋아진 게 없는데 돈 풀어가지고 주식만 오르면 이건 지금 미국도 모든 자료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막말로 잘린 사람들은 저임금의 저항력자라고 다 발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없는 사람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너도 나도 주식시장에다 불나방처럼 뛰어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법인들 그
회사채 사주는 거 가지고 나 또 자사주 매입 또 하는 것 같은데, 그걸로 또 주식하는 것 같은데, 걔네들 어디 투자하겠어요? 거기다 뭐 자문사들 막 이런 거 사고 치지. 그래서 제가 이 장이 잘못하면, 삐그덕하면 이유 없이 그냥 같이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덜 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제가 손실을 많이 봤지만 한 3일간에 걸쳐서 토비스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갖고 있다가 만회를 해야지. 지금 갖고 있는 건 당연히 은 갖고 있고, 동구바이오 좀 갖고 있고, KM 있고, 그게 다죠 지금. 그러니까 은은 뭐 전혀 손댈 생각이 없으니까 이 현금 확보해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로 인해서 투자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토비스를 샀다가 손해 보신 분들 계시다면 그냥 죄송합니다 진짜. 뭐 저도 계속 보유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 자금 흐름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더 이상 대응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너무 고문당하는 것 같아서, 솔직히 고문당하는 게 싫어서 팔았습니다. 매일 보고 있으려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이 스트레스가, 다운은 계속 오르지 이거는 빠지지, 그러면 딴 데 들어가서 나중에 대응할 때, 그때 이거는 저는 제2의 팬데믹이 온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 수출하는 회사니까 미국은 뭐 카지노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니까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제가 판다고 해서 주가 빠지지 않습니다. 지나고 나면 다 만회돼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이제 언제냐가 문제고, 또 시간 가치라는 게 있으니까, 마이너스 잔고를 매일 보는 것도 저한테는 고문입니다. 매일 이거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리를 했으니까 일단 말씀을 이제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단타로 매매하려고 그래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이 저는 안 좋게 보입니다. 굉장히 질이 안 좋아요. 참고로 하시고요. 뭐 나중에 뭐 이렇게 이 병도 사라지고 뭐 하면은 뭐 다시 또 투자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그때 가서 보더라도. 그리고 회사는 좋은데, 실적은 괜찮은데 제가 원하는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팔 수도 없는 거고, 대량 거래 터진 날 팔면 모를까, 보통 하루에 한 3-40만 주는 이상은 거래가 돼야지 단타가 나오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만약 투자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저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